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7일 정식 오픈을 앞둔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오늘부터 사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과학과 예술, 문화 등 볼거리가 풍성해서 다 둘러보려면 하루도 빠듯하다는데요. 하지만 방역과 교통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조혜영 기자입니다. 전국 신세계 백화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중부 지역 최대인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금요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개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8개 층 매장의 백화점에는 5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다양한 테마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 만든 193m의 엑스포 타워에는 아트 전망대와 호텔 오노마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핑과 과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백화점이 구현 목표. 지하 1층 엑스포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결합형으로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최장 27m의 LED 스크린을 통해 250여 종의 2만여 마리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 갤러리에는 장르를 넘나드는 특별한 작품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냥 단순한 쇼핑 공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쿠아리움이나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볼거리들도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다시 와보고 싶어요. 카이스트와 손잡고 만든 과학관 신세계 넥스페리움도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대 미래 분야인 로봇과 바이오, 우주 등을 테마로 구성돼 있으며 수학과 과학, 인공지능 등 체험형 강의로 즐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의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과학기술 인식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맛집을 모은 식당가와 곳곳이 유리 구조물로 아름다운 갑천 조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 출입문에 AI 발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역 로봇이 매장을 돌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사전 개장 첫날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일대가 몸살을 겪는 등 교통 혼잡도 대두됐습니다. 신세계 측이 정식 개장과 주말을 대비해 임시 주차장 2,250면을 확보하고 10분 간격의 셔틀 운행 계획 등을 밝힌 가운데 세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번에는 백화점과 호텔, 과학체험시설이 들어서는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유통업계가 치열한 시장 점유 쟁탈전에 들어간 가운데 백화점업계의 인력 이동과 함께 주변 부동산 값도 벌써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8층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과 193m의 엑스포 타워로 구성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오는 27일 개장을 앞두고 지역 경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호텔 정규 인력 490여 명 가운데 80%를 대전 지역 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에서 3천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이뤄지면서 유통업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백화점의 판매직 등 핵심 인력이 대거 자리를 옮겼고 인근의 충남북 유통 전문 인력의 유입도 계속되면서 지역의 유통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왔거든요. 청주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 롯데 이쪽은 좀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신세계 백화점 개점으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인근 부동산 시장은 대형 호재를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 인근 서구 만년동의 85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는 지난 7월 신고가가 6억 3,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여 원, 60%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근 지역은 전월세집을 구하는 세입자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 공인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로부터 30년간 해마다 토지 임대료를 130억 원씩 납부받고 30년 후에는 건물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대전시도 세수 확장의 호재를 만났습니다. 대전 신세계 측은 대전 현지 법인으로서 철저한 지역화를 선언한 상태. 이미 제2엑스포교와 대덕대교 인근 교통인프라, 한빛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 지역사회에 700억 원 이상을 기부 체납했습니다. 대전 현지 법인으로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로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의 치열한 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의 등장으로 대전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을 선물했다는 사연이 예전보다 부쩍 많아졌죠. 그런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선 이런 훈훈한 미담 대신 씁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찜통더위에 시달리던 경비원들이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자 무거운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앞으로 온 관리비 명세서 경비실 내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별도로 설치한 계량기에서 측정된 경비실 4곳의 전기요금 15만 원가량이 경비원 8명에게 청구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에어컨 요금을 부과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저는 반신반의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이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과 달리 이곳은 전혀 지원이 없자 폭염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전기요금까지 내라는 통보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의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측은 2년 전 경비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는 부담하지 않았는데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 이번엔 부과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대표님들이나 그 전기 나오는 킬로와트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건 안 되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막 청소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대전 노동권익센터도 경비원의 냉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곳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노동자는 성실한 노동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사업주들은 그에 맞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될 역할도 사업주의 역할이고 의무이거든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된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은 필수제인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내라는 처사는 노동약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165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서구 콜센터와 대덕구 농수산물시장에서 종사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각각 9명과 10명이 되는 등 6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아파트 공사 현장 외국인 4명 등 최근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면서 하루 사이 23명이 추가됐고 공주에서도 유흥업소 관련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 11개 시군에서 모두 87명이 추가 감염되며 확산세가 이어졌고 세종에서도 16명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당진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원들이 공장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데 이어 오늘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원 1,400여 명은 오늘 집회에서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거부한다면서 공장 내부와 밖에서 동시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1,500여 명을 배치한 경찰은 오늘 집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불법이고 참가자 간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다며 자진 해산을 수차례 촉구하면서도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해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을철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긴축과 금리 인상 예고로 조정장으로 들어섰고 대출 제한까지 겹치면서 주식 담보 등을 통해 빚을 낸 투자자들이 사면초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제한하거나 담보대출 일부 상품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소식에 은행 창구마다 대출 상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무진자가 많으신데 일단 제가 상담받거나 말 나온 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나중에 좀 필요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신청을 마친 담보대출이나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은 문제없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이주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엔 안 그래도 거래 절벽에 아예 문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사철 수요마저 끊겼습니다.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하다가 또 이게 대출이 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안 돼, 더 안 되죠. 대출 규제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주식시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긴축과 금리 인상 예고로 이미 조정장으로 들어선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빚을 낸 투자자들이 주가는 떨어지고 더 이상 돈 빌릴 곳은 없고 담보 한도를 채우지 못해 반대 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거의 신용으로 인한 담보 비율을 못 맞춰서 그 다음날 반대매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 담보 때문에 고객님들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경고로 시작된 이번 대출 규제는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인데 대출은 막히고 또 앞으로 기존 대출 금리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나 영끌 빚으로 통하는 20, 30대 자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전국농축협이 27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상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세종과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공주 정안에 55mm, 청양 54.5, 세종 전이 45, 대전 18.5, 부여와 태안 등에는 시간당 최대 15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별다른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 새벽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충남권 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주교대 4학년 여대생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6일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동생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이라 가족들이 건강 상태를 항상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전날도 밤 10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공부했고 평소 매우 건강했다며 동생의 사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따르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여대생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3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1살 A씨는 초등학교 때 일진 행세를 하며 동급생 B씨의 돈을 빼앗았는데 고등학생이 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해 B씨에게 430여 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신축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1,5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 설명서에 따르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 추정 사업비는 1,476억 원으로 31일까지 입찰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첫 관문인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청이 마감됩니다. 현재로선 지역에서 한밭 종합운동장을 시공했던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태영건설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충남의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298호로 지난 2017년 말 972호보다 1,326호가 늘었습니다. 충남의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산보다 200여 채 많았습니다.